네, 두 번째 시간 2주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저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블로그의 그 자료형과 관계 연산자를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페이지 수는 교재 쪽수를 이제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의 자료형의 종류는 C연에서 갖고 있는 이 인트형의 하고 실수형, 플로트형 외에도 다양한 자료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컴플렉스 복소수형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또 문자열도 스트링이라든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딕트형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초적인 설명만 드리는 걸로 하죠. 수치형 자료는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트형의 정수형, 플로트형의 실수형, 그리고 이제 복수수형의 컴플렉스, 복소수형 이렇게 세 가지 수치형 자료가 있고 문자열 자료에는 우리 문자열이라는 것은 한 글자 이상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 기호까지들 다 문자화를 해서 그 데이터의 묶음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문자열의 표현은 쌍따옴표와 따옴표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네, C언어에서는 사실은 캐릭터만 싱글 따옴표를 썼고 문자 스트링에서는 큰 따옴표를 썼는데 파이썬에서는 구분 없이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형 자료라는 것은 이제 C 언어에서는 배열하고 똑같은 건데요. C 언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하고 있고 대괄호 안에 그 객체를 지정하는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는 콤마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초기화할 때 쉼표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튜플형 자료라는 것도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형태는 같지만 내용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사전형 자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형 자료는 배열하고 비슷한데 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키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 예제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수형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수형 자료도 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10진법,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는 2진법, 16진법을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의 범위가 C언에서는 고정을 했지만, 파이썬에서는 거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의 제한성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진법으로 한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정수형 데이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트 데이터 같은 경우를 쓴다 그러면 인트 데이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고 그다음 10을 우리가 상수로 저장하고 인트 데이터의 값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10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프린트문을 사용하게 돼도 우리가 인트 데이터 이렇게 쳐도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지정 없이 쓸 수 있는 건 10진수인데요. 2진수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변수를 쓰냐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의 영어적인 표현인데 그 바이너리의 앞부분 bin을 써가지고 bin 데이터라는 변수명으로 쓰고 여기에 공을 붙여서요 바이너리에 b를 쓰면은 이진수로 시작하겠다. 요것이 이제 C언어에서 파이썬에서 새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겨나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10 하면은 이진수로 110은 어떻게 됩니까? 10진수를 얼마죠? 따져보죠. 1의 자리가 0이니까 0이고 2의 자리는 10의 두 번째 자리는 1이니까 2가 들어갔고요. 4의 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샤프를 붙여서 우리가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죠?
4의 자리에 들어갔고 2의 자리에 들어갔고 1의 자리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6이 되는 거죠. 실제 실행해 보면 빈 데이터가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6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 6이라는 데이터를 거꾸로 이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print 이진수의 뜻으로 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6을 이진수로 표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비 1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다른 걸 해볼까요? print 빈 해가지고 255 같은 경우는 모두가 1111 네, 1이 8개인 이진수가 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1111 111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진수와 이진수의 진법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16진수 예를 한번 들어보죠. 16진수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16진수 여러분들이 제가 시어 나올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10진수라는 건 0, 1, 2, 3, 4 이거 다 쓰는 거를 10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진수는 뭡니까? 1, 2, 3 2가 빠졌네요.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진수는 여기서 끝나는데 16진수는 A를 쓰죠. A, B, C, D, E, 네, F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0에서 9까지 10개를 쓰고 숫자 10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A, B, C, D 6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16가지 문자를 사용해서 16진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16증수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있는 예제대로 10을 봅시다. 10 그러면 우리가 16진수 0x라고 쓰는 순간 내 16진수를 표현하겠다. 헥사에 x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10을 쓰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10진수로 이 첫 번째 자리가 16이 들어간 거니까 16 더하기 0이 돼가지고 얘는 16이 되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쵸? 프린트 네, 뭐 헥사 데이터라는 걸 변수로 쓸까요? 헥스 데이터 네, 0x10이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네, 16진수 상수죠. 10을 예, 헥스 데이터에 저장하라. 헥스 데이터라는 변수에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헥스 데이터라는 변수에 10이라는 16진수 상수값이 대입된 거죠. 그럼 그 값을 확인해 보면 얼마가 될까요? 그냥 쓰는 거는 10진수를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16이 찍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헥스 데이터 예를 들면 뭐 0x1a 이런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16진수는 얘는 얼마일까요? 16진수 상수 0x니까 16진수로 1은 16이죠. a는요. a는 9 다음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치면은 16진수 1a는 10진수로 26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헥스 데이터 네, 2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배울 때 조금 넘어야 할 허들 10진수, 2진수, 16진수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호 변환하는 법은 자꾸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표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는 상수는 10진수, 16진수는 2진수는 0b로 표시한다는 거고 16진수는 0x로 시작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해 주시고 뒤에 있는 숫자는 그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진법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수형 자료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형 자료도 이렇게 한번 하는 대로 해봅시다. f1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으면 네, 이거는 뭐죠?
써본다면 실수형 변수 F1에 네, 1.0이라는 어떤 실수를 네, 네, 실수 상수죠. 실수형 상수 1.0을 대입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F1 값을 찍어보면은 정확하게 1.0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F3 네, 1. 좀 제가 오타가 났는데 1.56 요겁니다. E3다. 이렇게 쓰면 요것도 무슨 뜻이 되냐면 네, 실수형 변수 F3에 그쵸? 실수형 상수 얼마를 대입하라? 1.5 곱하기 네, 10의 3제곱을 표시하는 겁니다. 스타가 원래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표현상만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대입하라.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0의 3제곱은 1000이니까 1500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F3를 찍어보면은 네, 1560? 네, 1.56이니까 그쵸? 1.56이니까 1.56 곱하기 정확하게 10의 3제곱이었네요. 네,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156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F4에 어떻게 쓴 거죠? 마이너스 0.7 2에 마이너스 4.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실수형 변수 그쵸? F4에 실수형 상수 뭐예요? 마이너스 0.7 곱하기 네, 10의 뭐예요? 마이너스 4제곱인 거죠. 네, 마이너스 4제곱. 그거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0.00007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F4를 찍어보면은 네, 마이너스 0.7에 2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것도 분해를 하자면 마이너스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네, 마이너스 0.00007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컴퓨터라는 건 수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진법, 정수형의 경우에는 10진법, 2진법, 16진법 이걸 좀 잘 익숙한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실수형인 경우에도 실수의 표현이 우리가 소수점을 표시하는 표현법이 있고 지수형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다. 이것만 잘 익숙해 주시면 지수형 표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눗셈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나눗셈 연산자는 항상 실수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수 4 나누기 2 하는 경우에는 딱 2로 떨어지지만 그 결과는 2.0이라는 실수형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수로 하고 싶을 때는 나눗셈 연산자를 두 번 쓰는 슬래시 연산자를 쓴다 하는 거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네, 그래서 나누기의 연산의 결과는 항상 실수형 상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추가된 거, 네, 바로 컴플렉스 소수형 자료도 한번 이해하는 거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복소수라는 거는 결국은 실수 파트와 그다음에 허수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울 때는 i나 j를 써가지고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예를 들면 C1이라는 복소수형 변수에다가 1 플러스 7j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저장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복소수형 변수 C1에 네, 복소수형 상수 네, 1 플러스 7j를 대입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명령이 되겠고 얘도 역시 프린트를 해본다면 프린트 네, C1 이렇게 프린트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 클래스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로 리얼과 이미지라는 함수를 쓰면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린트 네 어떻게 됩니까? C1의 실수 파트는 리얼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쵸? C1의 리얼 파트 를 해볼 수 있고 또 C1의 이미지너리 파트도 한다 그러면 img 이렇게 쓰면은 1.0과 7.0 이렇게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쓴 거랑 좀 다르게 그냥 콤마를 써가지고 한번에 출력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복소수 연산이 가능한 거라면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C2를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7j라고 합시다. 1 플러스 7j를 할까요? 1 플러스 7j라는 C2? 1 마이너스 7j로 할까요? 1 마이너스 7j로 한번 또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일종의 혈례복소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C1과 C2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C1 곱하기 C2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복소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잠시 죽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복소수 파트끼리 곱해서 1 곱하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7과 7을 곱하면 마이너스 49가 되는데 J와 J가 곱해지면 그게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0이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을까요? 50이 될까요? 50 플러스 0J니까 리얼 파트는 50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 여러분 복소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더 여러분 수학책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C 언어에서는 매트랩처럼 복소수 연산이 가능한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중첩 연산자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중첩 연산자도 하나 조금 더 웬만하면 쓰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놓고 갑시다. 그래서 A는 0으로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 1 해버리면 A에는 어떤 게 저장될까요? A 플러스 잘못 썼죠? 등호 1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A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는 5 이런 식으로 중첩 연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죠? A에서 A 빼기 5 한 거를 저장하라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원래 1이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5를 빼면 A에는 마이너스 4가 저장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중첩 연산은 A 곱하기는 2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의 중첩 연산과 똑같습니까? A는 A 곱하기 2와 똑같은 건데 A의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4가 찍혔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도 한번 해봅시다. A의 나누기는 4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A는 A 나누기 4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A에 저장된 것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눗셈 연산은 항상 실수 결과를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실수 값으로 마이너스 2.0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고 있나요? 그 다음에 true와 false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도 합시다. 자, 여기서 또 true와 false라는 상수를 추가를 했네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한번 쳐보고 해봅시다. A 하고 대문자 true 이렇게 치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것은 예약되어 있는 언어로 되는 거죠. 일단 이래 놓고 A를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true라는 어떤 상수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A가 더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B를 하나 써볼까? B가
false다. 그럼 대문자 F에 ALLC 이렇게 쓰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B의 상태는 false의 상태. 이게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true와 false의 상태. 이것은 논리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고, 그러면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가 AND 조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관계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A와 B가 같으냐를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관계연산. 그것은 등호를 두 번 표시하면 같다의 연산이 되는 거니까 프린트 A와 1이 같은 거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A는 true의 상태지만 사실상 상태는 1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과 같은 상태냐? 그럼 같은 상태가 참이죠. true니까. 그래서 결과는 네, true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print not 다르다. B는 네, 0과 다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B의 상태는 false였으니까 false면 0과 다릅니까? 0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false가 나오겠네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연산은 같다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작다, 작거나 같아,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연산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예제는 x는 1로 하고, 네, 그 다음에 y는 2로 합시다. 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좀 위에 있는 것처럼 한 문장 속에 있을 때는 x는 1이면서 세미콜론을 써요. 그리고 y는 2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x는 1, y는 2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 놓고 프린트 x와 y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연산한 결과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x의 상태는 1이고 y의 상태는 2니까 x와 1이 같으냐? 다르죠. 값이 다르니까. 그럼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트링으로도 작거냐 같으냐를 얘기하는데, 우선 이것도 한번 해보죠. 우선 스트링 하기 전에 x가 y보다 크냐를 물어보죠. 예, 이거 크다 하는 관계연산의 결과는 얼마일까요? x에 저장된 값은 1이고 y에 저장된 값은 2이기 때문에 이것은 1이 2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크기 연산 또는 프린트 x가 작으냐, 이거 되면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작다는 것에 이건 true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뭐 str1이라는 변수에 예를 들면 abc가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str2에는 네, 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이렇게 저장을 시켜놓고 str1을 한번 찍어보면은 abc가 저장되어 있고, str2를 찍어보면은 파이썬이 저장되어 있죠. 여기서 이 크기 비교, 만약에 프린트 x가 str1이 str2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스트링의 길이를 비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tr의 abc의 크기가 파이썬의 길이보다는 짧으니까 이것은 false가 되겠네요. 그래서 false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 변수도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비트 연산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비트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비트 연산하기 전에 논리 연산을 하나가 있네요. 논리 연산에 대해서. 그 전에 세미콜론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봅시다. 자, 파이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엔딩 부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는 모든 문장의 끝에마다 세미콜론을 붙였죠. 그렇지만
피아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다 없앴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끝에는 전부 그냥 세미콜론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깔끔해졌죠.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뭐 조금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쓰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쓸 때는 결국은 사이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이런 것을 한 번만 더 머릿속에 명기하고 넘어가죠. 자, 논리연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 논리연산, OR 논리연산, NOT 논리연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알아보죠. 자, 우선 AND 연산은요, 둘 다 참일 때 참인 것을 AND 연산이라고 하고, OR 연산은 두 가지 상태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고, 둘 다 거짓이어야만 거짓인 것을 우리가 OR 연산이라고 하죠. NOT 연산이라는 것도 있죠. NOT 연산은 참에 대해서 항상 반대니까 거짓이 되고, 거짓에 대해서 또 반대가 되면 참이 되는 그런 약간의 청개구리와 같은 연산을 우리는 NOT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불대수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불이라는 변수를 써서 불1이라는 변수에 true를 저장하고 불2라는 변수에 뭐 false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그러면 불1에는 true 확인해보고 불2에는 false를 확인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논리 연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1과 그쵸 AND 이렇게 AND라는 연산이 논리적인 AND 연산이라고 했죠. 불2의 값을 AND 연산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AND 연산은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건데 지금 불2가 false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불1의 OR를 해주고 불2를 OR 연산을 해준다면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될 수 있는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불1에 not을 붙여버리면 불1에 not을 붙이면 불1의 상태가 true였기 때문에 얘의 not은 false가 되는 거고 불2에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2 자체는 false가 지금 대입되어 있으니까 얘의 반대 상태는 tru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논리 연산을 통해서 이런 이거 다 C연에서도 뭐 공통된 연산입니다. 그래서 역시 파이썬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연산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층 연산자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자료형과 관계 연산을 좀 공부했고요. 조금 더 서머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자료형은 수치형과 문자형으로 나눠지는데 수치형인 경우에는 정수형과 실수형, 복수형이 있고 문자형인 경우에는 리스트형이나 튜플형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자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스트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정수형 자료인 경우에도 우리가 10진수 그리고 2진수 16진수의 상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수점을 사용하는 표기법과 그 다음에 지수를 사용하는 표기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나누기 연산은 항상 실수형 상수가 되는 거고 결과는 우리가 그거를 대입하는 자료형도 변수도 실수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소수형 자료도 한번 연습을 해 보았는데 복소수형은 이렇게 J라는 부호를 사용해서 복소수형을 상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복소수형 변수가 되는 순간 복소수형 연산을 할 수가 있고 또 리얼이나 이메그라는 이미지너리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그 상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분리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첩 연산자는 웬만큼 사용하지 말자고는 했지만 4층 연산에 등호를 같이 연달아 붙여서
우리가 요런 중첩연산, 또 요런 마이너스 중첩연산, 곱하기 중첩연산, 나누기 중첩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의 상태로 true와 false를 이용해 가지고 관계연산을 테스트해 봤는데, 관계연산은 같다, 다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등의 비교 연산을, 관계 연산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연산을 해볼 수 있었고, 또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도 관계 연산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세미콜론의 의미가 C 언어에서는 모든 문장의 끝에 붙어 있던 것이 파이썬에서 사라졌지만,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쓸 때는 사용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논리연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불변수로 표현된 이 변수들에 대해서 AND 연산, OR 연산, 난 연산 이런 거를 통해서 논리 연산도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건데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해보고요. 머릿속에 뭐 남아있거나 남아있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초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응용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연산자들을 사용하거나 또 이러한 다양한 자료형을 쓸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훑어만 보는 걸로 하고, 실제로 다룰 때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박혀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